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제주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 도착 대합실이 마스크를 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부터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줄을 이었습니다. 구정이 좀 길어서 그래서 짬을 내서 해외는 못 가고 이렇게 제주도 오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20만 명이 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잇따르며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명.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266명으로 하루 평균 38명 꼴인데 전주에 비해 193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7명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접 접촉자나 60대 이상 등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신속항원 검사 키트로 우선 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악의 경우 500명까지 하루에 발생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보 그리고 관리 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추가 접종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던 제주 안심코드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백신 3차 접종 확인이 가능해지고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등 방역 패스 기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9살 어린이가 학원 통학 차량에서 혼자 내리다 옷이 문에 껴 숨진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학원 측은 6년 넘도록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통학 차량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제주 시내 골목길에서 어린이를 혼자 내리게 했다 사고를 낸 학원 통학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 차량은 지난 2015년부터 반드시 둬야 하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년 동안 세리민법을 위반한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학원 차량 운전기사 67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일하면서 줄곧 보호자 없이 차량을 운행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장 51살 B씨는 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법규가 있는지 몰라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교육부의 통학버스 관리 시스템에는 자신을 보호자라고 등록해 놓았고 2019년에는 교육도 수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던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리민법에 대한 단속과 점검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통학버스 시스템을 모두 확인해보니 제주 지역 학원 300여 곳 가운데 20곳이 동승자가 없다고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과 경찰은 통학 차량 1,600여 대를 모두 조사하고 동승자가 실제로 탔는지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표본으로 했었어요. 표본으로 해서 이번 같이 전수조사 형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계속 강화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성명을 통해 통학 차량이 동승자를 태우지 않았을 경우 현재 과태료 30만 원인 처벌을 벌금 1,000만 원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제주 MBC를 비롯해 제주일보와 제주 CBS,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사 4곳이 설 연휴를 앞두고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제주 지역의 주요 현안 등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4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9.1%, 정의당 심상정 후보 3.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0.2%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는 6.9%포인트로 오차 범위 바뀝니다. 이재명 후보는 40대와 50대 화이트 칼라에서, 윤석열 후보는 60대와 70세 이상 농림어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3.3%, 윤석열 36.9%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0.4%, 안철수 37.7%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 44.8%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 후보 37.8%, 심상정 0.1%, 안철수 2.6%였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4.7%로 국민의힘 31.3%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고, 정의당 7.3%, 국민의당 6.3%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다음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성문 현 교육감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14.2%, 오영훈 국회의원 12.3%, 위성곤 국회의원 9%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5.3%, 송재호 국회의원 3.4%, 고경실 전 제주시장 2.9%, 허양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 1.9%, 박원철 제주도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장 1.5%,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1.3%, 고병수 전 정의당 도당위원장 1.2%, 박찬식 전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 1.1%, 부순정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1%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가장 낫냐는 질문에는 오영훈 18.4%, 문대림 16.1%, 위성곤 13.2%, 송재호 6.1%, 김태석 3.4%, 박원철 2.2%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영훈 23.4%, 문대림 22.7%, 위성곤 17.1%, 송재호 8.8%, 박원철 2.3%, 김태석 1.5%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누가 가장 낫냐는 질문에는 장성철 16.9%, 고경실 7.1%, 허양진 4.4%, 문성유 3.4%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성철 26%, 고경실 12.9%, 허양진 10.5%, 문성유 6.1% 순이었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후보로 누가 가장 나은지도 물어봤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25.4%로 가장 높았고, 김광수 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9.7%,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9.2%,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4.2%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 범위 아니었고, 교육의원은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국토교통부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는 올해 하반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 45%, 반대한다가 50.1%로 오차 범위 안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서귀포시 지역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았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제주시 지역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았습니다. 제주도의회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지해야 한다가 34.8%, 폐지해야 한다가 44.3%로 폐지해야 한다가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와 60대, 화이트 칼라에서 높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 이하에서 높았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는 찬성 33.4%, 반대 60.3%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40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0% 이상이 반대했고 7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찬성이 높았습니다.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78.5%, 반대한다는 17.7%로 찬성이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를 비롯한 제주 지역 언론사 4군데가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실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내일부터 닷새 동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쌀쌀하겠습니다. 연휴 전반은 구름 사이로 볕이 들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설날인 화요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에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 산지에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날이 부쩍 더 추워지겠습니다. 연일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요일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시 설날인 화요일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대기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화재 사고 없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이 어둡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지역 3도, 동부 지역도 3도로 오늘 아침보다 2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북부 지역 6도, 서부 지역도 5도에 그치면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설 당일에는 남해서부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귀경길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주 후반에도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은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한 서울 강남구의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관광 일정을 강행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녀 측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을 병원에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과 렌터카 사용료에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은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항과 항만 입도객에게 부과할 경우 준조세처럼 보여질 수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을 정부가 채택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날에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15.2건으로 평소보다 29% 증가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61.5명으로 평소보다 4% 많았는데 도로교통공단은 설 연휴 기간 중 가족 단위 이동이 늘면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